네, 진짜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여전히 미국과 우리 시장 주가의 괴리는 있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미국도 음, 기술주가 강하고 우리도 메타버스 NFT에 좀 쏠림 현상이 강하다는 거. 네, 특히나 우리 시장이 대외 변수에 참 그 이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안에서도 어떤 키워드와 이슈에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시장을 끌어올릴 게 메타버스, 코인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사실 플랫폼이나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부 기업에만 치중됐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뉴스들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든 PPI든 뭐든 중미 무역 분쟁 그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조금 물꼬가 트일 거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프락시로 대체되고 있는 한국 시장을 외국인들이 때리는 이유는 전부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쪽이 돌아서면 부동산 규제에서 어떤 크랙다운이라고 하죠. 완전히 깨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느슨해지면서 주가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화상통화 정상끼리 하다 보니까 인플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크게 시장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핵심 워드는 이제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조업 국가죠.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들이 지난주 말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뭐 주말이긴 했습니다. 우리 장 끝나고 8% 상승하면서 디램 가격 바닥쳤다라고 하는 건데 디램 비중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그거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네. 애플 자율주행카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라고 하는 업체는 뭐 자동차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떤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독점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1조 달러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주면서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애플카가 27년, 28년에 나오겠다, 첫 카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5년으로 땡겨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사실 그게 아무것도 없죠. 테슬라처럼 똑같이 전 세계에 발주를 줘서 자동차를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독일, 일본, 한국, 중국 뭐 이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조업체 쪽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파월 재선 관련돼서는 약속을 지난 주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할 것 음.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연말에 이제 어제 나온 얘기인데 중국 인민은행의 가버너라고 하면 뭐 관계자라고 번역을 하면 될까요? 하여튼 중국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유사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여튼 중국은 하여튼 제대로 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유사품만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유사.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 중점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맨 마지막에 나왔던 중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사실 조금 좀 증시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음.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차트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먼저 사실 반영했습니다.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이다 그러면 주가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산업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높지만 주가는 미국에서 먼저 움직여야 우리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재용 회장이 방미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20조 투자하는 거에 결정을 내리고 뭐 거기서는 이제 네이밍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공장을 지을지 그리고 그 관계된 사람들을 다 찾아보고 인사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된 주식들이 먼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올라가면서 메모리 반도체까지 뒷바람을 주면 이게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주 장세는 조금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카 자율주행인데 이게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사람은 없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핸들이 없는 거죠. 이렇게 손동작으로 이쪽 갈까 이쪽 갈까 그러면 그거 인지해가지고 간다 그럽니다. 정확한 뭐 스펙이나 이런 거는 나와봐야 알지만 그 자동차 공장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공장 지으려면 자동차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가서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서 교통 이런 관련된 부분에 승인을 얻어야죠. 그리고 나서 공장 셋업을 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퀄리티를 관리하려면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25년까지면 22년이니까 거의 3, 4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만으로 3년 남았다고 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아들이 부품 하나하나까지 혹은 공장 하나하나까지 자기들이 직접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카메라고 자동차고 타이어고 뭐고 한국한테 가지고 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LG 쪽이라든가 혹은 그동안 자율주행을 연구해왔던 기업들, 물론 하드웨어 쪽일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애플이 자기들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서 수혜를 이제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애플 그 관계자들이 지난번에 왔다 간 기업들은 주가가 슈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롬 파월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뭐 블레이너드랑 이제 경쟁을 하는데 여자분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제롬 파월이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그 인기를 잃었죠. 공화당 쪽으로 뭐 상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이 넘어갈 것 같고 다수당을 잃을 거 그것도 생각을 하고 대통령도 안 될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남은 거에서 자기 자리를 좀 할 사람들이 줄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페드 의장, 나는 뭐 재무부 장관, 나는 국방부 장관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거 다음에 연임 안 돼 버리면 나 자리 없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 좀 해줘라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좀 내리고 다른 사람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롬 파월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내 자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불협화음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인선이 마무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가장 월스트리트에서 관심을 두는 거는 의장이 바뀌고 나면 제롬 파월이 얼굴 안면을 바꿀 것인가 이런 거가 금리 정책이 정상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경제는 뭐 실질 상승률이죠. GDP 실질 상승률 1%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실업자가 1,50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어떤 그 노동력이죠.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1,700만이니까 그 정도의 실업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GDP가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좀 낮아질 것 같다 그러면 뭐 고정자산 투자하고 도로 내고 하는 것부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달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위에나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자기들이 그걸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가 요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면 한국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 초에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유지해서 장을 끌어올린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매물을 맞는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거기다 대고 계속 매수를 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 22년의 금리 인상 전망치에 대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옅은 파란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난달이죠. 10월에 21년 10월에 예상했던 부분은 1% 정도 22년에 될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11월에 되면서 그게 더 많아졌습니다. 더 높은 비율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 1% 정도는 그 비율은 낮아지고 요게 뭐냐면 파이낸셜 매니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설문조사한 겁니다. 내년에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2%에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신흥국과 선진국의 수익률 비교입니다. 이게 지금 S&P가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은 이머징 마켓입니다.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이 이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악어 입처럼 쫙 벌어졌죠. 그러니까 요게 축소가 될 건데 우리가 딸려 올라가면서 미국을 따라가면서 쭉 올라주면 모두가 해피한 경우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투자 전략으로 어떤 것이 좋은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돈이 한국 쪽으로 미국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의 달러 환율이 쭉쭉쭉 빠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금융이 차지하는 거가 제가 예전에 알 때는 95%였는데 그러니까 다 미국 돈 갖고 노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한국이 해피한 거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안 좋은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시장에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시장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이 사람들이 어디든 가서 또 다시 수익을 일으키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인플레라고 하는 거는 독일, 유럽,
독일 포함한 유럽, 한국, 일본, 중국까지 인플레가 잦아들지 않으면 그러면 조금 이런 현상은 계속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중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이런 주요 키워드를 봤을 때 반도체나 애플카는 우리 시장에 긍정적이어서 이런 부분은 좀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기는 하나 뭐 중국 쪽의 이슈라든지 연준 의장에 대한 연임 여부에 대한 결정은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물가 관련해서도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또 굵직한 통화 정책 관련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좀 더 네. 짚어볼까요? 네, 목요일, 금요일로 가면서 여기는 휴장, 미국이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은 보통 이제 월, 화, 수까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수요일 날 이제 PCE 지표라든가 심리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의사록을 봐야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얘기 다 나올 겁니다. 12월에 있는 어떤 의사결정 부분에서 인플레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비치 그다음에 그중에서 그 두 분,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두 분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봤자 올라봐야 25bp 정도 올리는 걸 텐데 내년부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호는 그겁니다. 테이퍼링 내년 6월 달까지 할게라고 해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가서 6월 달 좀 늦을 것 같아. 3월, 4월까지 완료시켜버릴게라고 하면 금리 땡기는 걸 빨리 땡기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12월 초에 FOMC에서 나오는지 그거를 예상하는 것과 FOMC 회의록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PC라든가 물가라든가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 소비 지표가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은 CPI를 끌어올리면서 경제가 좋아져야지 소비가 막 늘어나면서 물가가 차라리 오르는 게 낫지 여기서 CPI가 꺾이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소비가 줄어든다 이런 상황을 보이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PC 관련된 부분에서 쇼크는 지난달에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려고 했으면 벌써 빠졌을 겁니다. 이거는 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소비 심리 좋게 나와야 되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12월 달에 조금 미리 땡기는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 금통위가 25일 날 있으니까 25일 날 금리 한번 땡기는 걸 반영하고 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미국 FOMC까지만 기다리면 연말 연시 시장의 어떤 악재적인 변수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전략으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이제 관심주도 쭉 보면 우리는 넷플릭스 지옥을 또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네. 주말에 나왔는데 보셨어요? 네. 종목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좋은 주식들 많은데 실체가 일단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싸이가 몇 년 전에 그 1등 했죠. 글로벌 1등. 전 세계 사람들이 무슨 3명만 모이면 전부 말춤을 추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돈은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뭐 싸이는 얼마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산업 전반으로 완전히 이어지는 건 아니었는데 BTS가 나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JYP, YG 엔터테인먼트 이 세 회사가 20년 동안 해봐서 시가총액 5조 5천에서 6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BTS가 한 방에 15조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너 배를 한 방에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먼저 멍석을 깔아놓은 싸이가 있었는데 그 뒤에 와서 산업화가 되는 건 일단 빵 터졌다라는 거죠. 지금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이네임, 그 다음에 지옥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들이 글로벌 1등을 하는 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대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추천을 해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아지는 거긴 한데 이게 만약에 한국 콘텐츠에 대한 소비를 자극하는 거고 이게 한국의 특산품이 되면서 이거를 글로벌리하게 사람들이 기다리는 콘텐츠로 만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드라마 제작사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이런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 말고도 이쪽으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재밌는 게 메타버스랑 연계가 되기도 했지만 뭐 예를 들어 걸그룹 5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 노래 잘하는 사람 꼭 한 명 끼지만 거기 예쁜 사람도 하나 낍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꼭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걸그룹이 뭐 활동해봐야 10년 하는데 그러고 나면 인기가 없어지면 그걸 이제 해체시켜서 노래 잘하는 사람 계속 노래하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있는 얼굴 이쁜 사람은 영화사에다도 좀 넣고 드라마에도 좀 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엔터에서 걸그룹, 보이그룹 하나를 만들어서 히트시키면 그 얼굴을 아는 팬들은 그걸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쪽으로 간다 그러면 드라마에다가 넣어서 글로벌리 넷플릭스나 뭐 예를 들어서 디즈니에다 그걸 넣어버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엔터테이너들이 뭐 어떤 수요를 굉장히 큰 수요를 받는 부분이고 아주 안정된 산업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2편, 3편을 더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DKT나 뭐 LNF, SK 여기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제 뭐 2차 전지는 좀 비싼 것 같고요. 뭐 2024년, 25년 거 멀티플에다 40배, 50배를 막 주어서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차라리 자동차용 반도체라든가 자동차의 보틀넥이 풀리면서 거기에 생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투스나 이런 것들 좀 보시고 그리고 뭐 여행 관련된 부분은 지금 팬데믹 락다운이라고 하는데 제가 뉴욕이나 이런 데 좀 정보들을 봤는데 거기는 완전히 풀렸다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럴 때 거꾸러진 여행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항공주들은 거꾸로 더 이상 빠질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 놓으시면 멀리 보면 괜찮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보잉 같은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지역 관련주들은 유아 제이 컨텐츠들이 뭐 선제적으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었잖아요. 네. 다시금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나요? 네, 뭐 일단 주가는 고점이기는 한데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래될까 지금 판단이 잘 안 서는 겁니다. 이거 한국 컨텐츠가 앞으로 4년, 5년 해먹을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올 때 두들겨 받고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붙일 것 같다. 이게 3연타거든요. 지금 3번 친 거거든요.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그다음에 요건데 이게 오징어 게임처럼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되는 데이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넷플릭스 히트수 생각하시면서 잘 뭐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핵심을 두고 지켜볼까요? 네, 애플카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애플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좀 힘을 쓸 겁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것들 비싸서 못 가졌던 장비들 갖다 붙이면서 저걸 할 거고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업체도 지금 큰일 났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앞으로 계속 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니퀘스트 한번 보시고요. 자회사가 자율주행 관련된 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레벨 4 단계에서 실험을 하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캠트로닉스가 V2X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휴대폰을 갖고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그걸 인지해서 저기 사람 오는구나, 휴대폰이 있구나, 그러니까 속도 줄여야지 이런 게 V2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V2V 차와 차를 보고 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물건이나 사물하고 어떤 통신을 하게 만드는 게 V2X 기술인데 그거의 1인자가 캠트로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과 항상 엮여왔기 때문에 차트도 많이 누워있다가 밸류에이션은 안 되지만 성장성으로 보면서 붙일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입니다. 공자 사이트 큰 거라든가 빌딩을 올릴 때는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이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매니지먼트사인데 지금 미국 인프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회사가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익은 꾸준하게 나는데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도 풀어주고 높은 빌딩 짓기 시작하면 이런 업체들은 몇 년 크게 보신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해놓으시면 배당도 받으면서 천천히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자율주행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또 종목들을 꼽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는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전략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